묵은 채기가 30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저 체했다고 하는 거는, 체했다고 하는 건 막힌 겁니다. 막혔으니까, 제대로 흐르지 않고 막혔다가 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했다고 하는 거는 크게 기흐름이 막힌 기체가 있고요. 먹은 게 식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식체, 먹은 거를 체한 거를 말하죠.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종류가 있지. 술 먹고 체했느냐, 뭐, 고기 먹고 체했느냐, 뭐, 뭘 먹고 체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 식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체입니다. 왜 이걸 중시하느냐?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불편한 자리나 어려운 자리에서 가면 어때요? 맛도 없고 먹으면 얹힙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먹어봐. 친한 친구들. 그럴 때는 뭘 먹어도 맛있고요. 소화도 잘 돼. 뭘 먹어도 소화돼. 글로 봐서는 음식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는 그날에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먹었냐 아니냐. 기분 좋게 먹으면 기순환이 좋아집니다. 우울하거나 꿀꿀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기순환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체화 시켜서 기체도 상당히 중시한다. 이런 걸 보는데요. 근데 이제 채기가 30년 동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식체, 먹은 게 얹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생선 먹고 체했다고, 그게 그냥 그걸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그러면 그게 뭐 돌덩어리가 되지, 문제가 되죠. 흘러나가죠. 근데 문제는 대개 채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식체도 있지만 기체가 있다고 그랬대. 기혈이 막혀서 뭉쳤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기혈이 그거는 주기적으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껐다 면잘 막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습범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막히다 보면 똥배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가 더 더부룩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적추가 저렇게 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져지면. 배를 만지다 보면은 그 뭉쳐지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것도 살살 굳어가 아니라 딱 오래되면 물이 딱딱할 정도 마치 그 돌멩이 같은 느낌. 내가 이제 저희들이 진찰을 할 때 복진을 합니다. 배를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복진을 할 때 보면은 꼭 마치 돌덩어리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건 좀 심한 경우죠. 심한 경우지만 이제 그런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년보다는 10년, 30년 오래된 거는 그만큼 더 자주 거기 뭉쳤을 거예요. 그러면 더 딱딱할 가능성이 높고요. 딱딱하지 않다더라도 그 사람은 조금만 기분 나쁘거나 조금만 이상한 음식 먹으면 금방 얹히겠죠, 얘가. 그러니까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몸이 또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적응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요. 아, 좀 음식도 갖고 체해겠구나. 웃기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찰하다 보면 이제 체기가 오래된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화병이 같이 겸비된 수가 많아요. 화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사람을 보잖아요. 양 젖꼭지 한 가운데. 그러니까 전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가슴 전자예요. 전중, 가슴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누르면 되게 아픈 수가 많아요. 그리고 밥 먹고 체했거나 기체인데 요 부분, 명치 밑에라고 해요. 명치 밑에가 아픈 수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러지만 대부분 이게 되게 겸비된 수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만 있는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또 오래된 책기에는 대부분 두 가지가 겸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다 또 장까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 아랫배도 묵직합니다. 이게 아프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 이게 사타구니 여기 둘러도 아프고요.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어깨 쪽 또 이렇게 뭉쳐지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체했다. 그러면 일단 명치 밑에가 아프고요. 그래, 가슴 한가운데 아픈 수가 많아요. 여기 아프면 옛날 말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화병은 그 정식으로 WHO에 정식적으로 병명이 기재가 됐어요. 동양 학문, 그러니까 한의학 용어인데요. 정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임상보건 WHO라고 해서 세계 국제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병은 전 세계를 인정하는 한의학 고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근데 재밌는 거는 양방에서 이 화병을 잘 몰라요. 진찰을 잘 못합니다. 예, 체에다 기체의 컨셉이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뭐 위장이 빵꾸 났거나 막혔거나 이거는 알지 기의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분도 계시겠죠. 있지만 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오래된 책기는 풀어야 된다. 갖고 있어도 좋을 건 없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른 또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고 더 나아가서 책에서 막히면 어때요? 순환한 데가 열받기가 쉬워요. 그 열받으면 또 열받다가 그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컴퓨터에서 열받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스파크 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충격이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책기가 계속 오래되면은 에너지 흡수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어딘가 그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체에 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체질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체질 불문하고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 보리차와 식혜입니다. 식혜가 삭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식혜는 엿질금이요. 그 볼이 싹 튀는 거잖아요. 싹 튀운 것이 봄에 보면은 아니 겨울에 보면 땅이 단단한 얼음은 단단합니다. 그걸 뚫고 올라와요. 보리싹이. 그래서 그 싹 튀운 것이 그 뭉친 거를 푸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한 거를 풀어내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먼저 그, 그 출산한 엄마 그러니까 애를 출산하고 나서 젖을 주는데 젖이 이제 떼어야 되는데 계속 나온다. 그럼 젖을 말리기 할 때 엿질금 먹습니다. 그럼 뭉친 게 젖이 뭉친 거를 풀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체하는데 많이 권장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래된 체기에는 체질 불문하고 그 보리차 또는 식혜를 많이 권장하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